Dưới đây là phần 1 của câu chuyện đã được dịch sang tiếng Hàn với các yếu tố văn hóa, tên nhân vật và tiền tệ được điều chỉnh để phù hợp với bối cảnh Hàn Quốc. 시아버지와의 불륜이라니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 겁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집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 이런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어머니는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 둘이서만 함께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품격 있고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밖에서 종종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저는 독립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집안이 더 활기차고 아버지도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첫 만남에 사랑에 빠져 빠르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매력적이고 남자답게 잘생긴 사람이라 모든 여자들이 매료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일 때문에 가끔씩 지방으로 교육을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3, 4, 4일 정도 집을 비울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출장 갈 때마다 남편이 심심해하며 투덜거리곤 해서 저는 언제나 일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이 농담 삼아 너 남편 잘생겼는데 너 없는 동안 다른 여자가 신경 써주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인간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유치원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어서 주로 여성들과만 어울렸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저와 아버지만 남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불필요한 생각을 곧바로 떨쳐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저희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빨리 아기를 가지길 바랐습니다. 최근에 회사로부터 3일간 부산에서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출장 소식을 남편에게 전할 때 평소처럼 그를 달래야 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번엔 남편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의 짐을 챙겨주었고 저는 남편이 이제 제 출장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평소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겨우 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이 많아서 깜빡했다고만 했습니다. 제 감이 예민해진 건지 남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밝고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었지만 그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지나치게 편하게 옷을 입는 것이 내심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때때로 짧은 반바지나 나시를 입고 있어서 제가 주의를 주면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려고 할 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급히 나와서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이 상황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남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가 소개해준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원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저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약 일주일 후 남편을 조사 중이던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서울 외곽에 위치한 호텔의 주소를 보내며 침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탐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남편이 있는 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저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며 저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저는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 저는 이 참담한 현실을 잊어보려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파졌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사회적 기준과 도덕을 무너뜨리고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내와 아버지가 저를 배신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불쾌한 상상을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조언 덕분에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벌이기보다는 저는 회사를 상대로 일주일간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 경주에 있는 작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반은 휴식을 취했고 나머지 반은 이혼 절차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데 보냈습니다. 나 말고도 아내가 시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남편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특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남편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혼할지 아니면 용서할지를 결정하기가 더 쉬울 테니까요.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의 남편만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아내를 떠나는 반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1. 남편이 무심해서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2. 부부가 자주 다투며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3. 부부 관계에서 성적인 불만이 있을 때. 이처럼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여성은 쉽게 다른 남자를 찾게 됩니다. 그 남자가 남편이 채워주지 못했던 감정적 공허함을 채워준다면 아내는 기꺼이 남편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할 때도 아내는 바깥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이것이 부족하면 사랑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편이 성적 문제로 인해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대다수 여성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편이 먼저 외도했기 때문에 아내가 복수를 위해 외도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외도한 아내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기꺼이 남편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직장 동료나 운동 동호회 등에서 만난 남자가 아내의 마음을 흔들 때입니다. 그 남자가 매력적이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그에게 잠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결국 아내는 흔들리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잘 챙기고 남편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며 여전히 남편의 하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놀 때 기쁘게 지켜보고 남편이 자신을 챙겨줄 때 감동할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남편과의 대화에서 눈을 피하거나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저 역시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